안녕하세요. 자비입니다. 오늘은 노년기에 접어든 분들께 중요한 주제, 바로 노년기에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맞이하게 될 노년, 그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인생의 마지막 장이 얼마나 의미 있게 펼쳐질지가 결정되겠죠. 오늘 이야기 속에는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사연과 함께 각 단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중요한 주제, 바로 노년기에 줄여야 하는 5가지에 대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식사량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과거처럼 많은 양을 먹는다면 이는 체중 증가로 이어지고 그로 인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성인병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재산이다 라는 독일 속담처럼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김종수 할아버지께서는 젊었을 때부터 식사를 아주 잘하셨던 분입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젊을 때 많이 먹어야 힘이 난다는 생각으로 식사량을 줄이지 않으셨죠.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며 고혈압 진단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제서야 할아버지께서는 식사량을 줄이기 시작하셨고 조금씩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천천히 식사하고 작은 접시에 음식을 덜어 먹으며 식사량을 조절하고 계십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선 식단 일기를 작성해 보세요. 매일 무엇을 얼마나 먹었는지 기록하면서 자신이 실제로 섭취하는 양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작은 접시 사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으면 같은 양을 먹더라도 더 많이 먹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 자연스럽게 식사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기도 실천해 보세요. 음식을 천천히 씹으며 먹으면 포만감을 더 쉽게 느끼고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더 지켜야 할 중요한 부분은 식사 에티켓입니다. 젊을 때는 조금 소홀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만 노년에는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쩝쩝거리는 소리를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주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입을 다물고 조용히 씹기를 연습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음식을 입에 가득 넣지 않기도 중요합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말할 때 불편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매너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젓가락이나 숟가락을 사용할 때는 예의 바르게, 음식을 나눌 때는 개인 접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정돈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자신이 사용한 식기를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노년의 품격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말의 양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경험이 풍부해지고 그만큼 말하고 싶은 것도 많아집니다. 하지만 많은 말을 하다 보면 오해를 부르거나 상대방에게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정미선 씨의 어머니 김영자 여사님은 젊었을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충고하고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자꾸 가르치려는 말투를 쓰다 보니 자녀들이 점점 대화를 꺼리게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 상황을 인식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경청하고 짧고 간결하게 말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들과의 대화가 다시 활발해졌고 관계도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줄여야 할 몇 가지 구체적인 말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첫째, 잔소리입니다. 자녀나 손주들에게 너무 많은 잔소리를 하면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필요할 때 한두 마디 정도로 줄이고 나머지는 스스로 하도록 믿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잘난 척하기를 줄여야 합니다. 젊었을 때의 성공이나 경험을 자랑하는 것은 때로는 타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은 중요하지만 남들이 먼저 물어보거나 필요할 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르치는 말투 사용을 줄이세요.
자꾸 누군가를 가르치려는 태도는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가르치기보다는 함께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고집 부리기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피하세요. 나이가 들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지만 이는 듣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을 기억하고 가능하면 새로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푸념 줄이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나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수 있지만 이를 자주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해 보세요. 현명한 사람은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한다. 라는 플라톤의 말처럼 우리는 말을 하기 전에 그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라는 명언처럼 말이 많을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말을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는 경청의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먼저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을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짧고 간결하게 말하기를 연습해 보세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간단히 정리하고 요점만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침묵의 미덕을 배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될 때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깊은 인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말만을 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불평이나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의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소유물을 줄이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물건들뿐만 아니라 재산이나 돈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오히려 지갑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평생 동안 모은 재산을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를 망설이셨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아플 때 필요한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어느 날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고 그제서야 할머니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매년 조금씩 증여를 하기로 하셨고 자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정자 할머니는 돈을 아끼다 똥 된다 는 속담을 떠올리며 돈을 모아두기보다는 필요할 때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되새기셨습니다. 또한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주들에게는 작은 용돈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대 간의 연결고리를 강화하고 호감을 살 수 있습니다. 단, 용돈을 줄 때도 가르침과 함께 주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용돈을 받을 때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도록 하고 돈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모아두기만 하고 쓰지 않으면 결국 그 돈은 아무 의미 없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은 순환해야 그 가치를 발휘합니다. 돈을 쌓아두기만 하면 나쁜 기운이 쌓여 고인 물처럼 되며 이는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돈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돈을 쌓아두기보다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면서 재정적으로 후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에 돈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을 계획하거나 자녀와 손주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물하는 데 돈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으로 돈을 사용하면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큰 만족감과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타인에 대한 기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배려와 이해를 받길 원하게 되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를 때가 많죠. 특히 누군가가 해주기만을 바라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녀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결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자주 반복되는 일들은 직접 처리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이렇게 스스로 해결하는 습관을 가지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녀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덜 의존하게 되어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박순자 여사님은 은퇴 후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주기를 기대하셨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하고 외로워하셨지만 스스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자녀들이 바쁜 걸 이해하며 먼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고 가족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또한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기만 하지 말라는 점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바쁘고 힘든 일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세요. 가끔은 자녀들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걸어보거나 작은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주도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책임이다. 라는 에크하르트 톨레의 말처럼 타인에게 기대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는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면 더 평화로운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돌봄을 시작해 보세요.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감사한 일이나 사람을 떠올리며 기록하는 습관은 타인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줄이고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작은 성취에 집중해 보세요. 큰 기대보다는 하루하루 작은 성취를 이루며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에 실망하지 않고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줄여야 할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가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기 마련이지만 이러한 불안감이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해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리며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미래를 계획하는 것도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한 의료비나 생활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한 걱정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이병호 할아버지께서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곤 했지만 매일 아침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셨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다. 라는 마크 트웨인의 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으셨죠. 또한 명상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세요. 특히 불안한 마음이 들 때마다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지지를 찾으세요.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와 불안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마음의 짐을 덜어줄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이 5가지를 줄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씩 실천해 나가다 보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아직 누르지 않으셨다면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